우리는 하루 종일 훌륭한 어른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무례하게 발을 밟고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괜찮습니다 라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상사의 부당한 질책이나 부하 직원의 무능함 앞에서도 감정을 지우고 철저히 이성적인 가면을 유지하죠. 사회적 생존을 위해 우리의 뇌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풀가동하며 본능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합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에너지를 바닥까지 긁어쓰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지탱하던 이성의 가시 울타리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밖에서는 그토록 관대했던 우리가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배우자의 사소한 말실수 하나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날선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아이가 어질러 놓은 거실 풍경이나 싱크대에 쌓인 그릇 몇 개가 단순한 가사노동의 문제를 넘어 마치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거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밖에서는 성인군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작 가장 지켜줘야 할 사람 앞에서는 가장 잔인한 괴물이 되는 걸까요? 이 지독한 역설은 단순히 당신의 성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설계한 정교한 생존 전략이자 동시에 가장 서툰 소통의 비명입니다. 오늘 마음 판독기에서는 당신의 평온한 가정을 전쟁터로 만드는 그 파괴적인 메커니즘을 데이터와 팩트로 정밀하게 판독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자아 고갈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력과 인내심은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예의를 차리고 충동을 억제하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때마다 뇌의 전전두엽 피질은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소모하며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퇴근길 당신의 뇌는 이미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는 방전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때 뇌는 더 이상의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회적 평판 하락이나 경제적 손실이라는 고비용을 발생시키지만,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확신 덕분에 저비용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전이된 공격성이라 부릅니다. 즉, 당신의 분노는 상대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전두엽이 더 이상 감정을 필터링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발생하는 시스템의 비극적인 오작동입니다. 당신은 지금 상대가 아닌 당신 자신의 탈진 상태를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위험한 인지적 오류인 투명성 착각에 빠집니다. 내 마음이 유리창처럼 투명해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고단함과 슬픔, 욕구를 완벽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힘들게 들어왔으면 당연히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냐? 라는 전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적으로 타인의 뇌를 100% 동기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흐르는 복잡한 맥락을 상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행동을 할 때 당신의 무의식은 이를 단순한 정보의 부재가 아닌 고의적인 무시 혹은 사랑의 부재로 판독합니다. 그 결과 서운함은 즉각적으로 분노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변환되어 발사됩니다. 어떻게 그걸 몰라? 라는 외침은 사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처절한 요청이지만, 그 언어가 너무나 공격적이기에 상대는 당신의 진심을 읽는 대신 똑같이 방어적인 칼을 빼들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진심은 결코 진실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심리학에서 분노는 대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 2차 감정입니다. 빙산의 수면 위로 드러난 거칠고 파괴적인 모습은 분노지만, 그 거대한 몸체를 지탱하는 수면 아래에는 두려움, 외로움, 초라함, 수치심 같은 1차적인 진짜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가족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진 4050 세대에게 분노는 자신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갑옷으로 기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무책임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당신의 깊은 내면은 사실 나 요즘 직장에서 내 자리가 위태로운 것 같아 너무 두려워. 제발 나를 좀 안아줘 라고 울먹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약한 진심을 드러내는 것을 곧 패배라고 학습해왔기에 슬픔을 표현하는 대신 분노를 선택하여 상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갑옷에 도단한 가시만 보고 똑같이 상처 입으며 대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의 진짜 진심은 고립된 채 관계의 골만 깊어집니다. 분노가 크면 클수록 그 아래에 숨겨진 당신의 슬픔도 그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독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나의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분석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은 자신의 결함을 타인에게서 발견할 때 통제할 수 없는 혐오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의 게으름이나 무사 안일함에 불같이 화가 나시나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평생 성실과 책임이라는 가혹한 기준에 자신을 가두고 억눌러온 쉬고 싶고 무책임해지고 싶은 욕구를 상대가 대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산만함이나 나약함이 참을 수 없이 미운 이유는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약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마주하기 고통스럽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퍼붓는 비난은 사실 내가 차마 마주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못난 조각을 향한 처절한 거부의 비명입니다. 상대를 향한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 그 화살을 돌려 당신 내면에 어떤 그림자가 자극받았는지 판독해 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짜 나의 조각이 울고 있을 것입니다.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는 화는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항의 행동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와 정서적 연결이 끊겼다고 느낄 때 자지러지게 울며 물건을 던지듯 어른이 된 우리도 상대와의 연결이 느슨해졌다고 느낄 때 분노를 통해 상대의 반응을 강제로 끌어내려 합니다. 나를 좀 봐달라는 간절한 신호를 보내도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때 무의식은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싸움이 낫다는 비극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상대가 당황하거나 같이 화를 내는 격렬한 반응을 보며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뇌는 아직 이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이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구나 라는 뒤틀린 안도감을 느끼며 생존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결국 안전기지여야 할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서로를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탈진하게 만듭니다. 분노로 연결을 시도하는 것은 마치 불타는 밧줄을 던져 상대에게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화상을 입고 밧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분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당신은 이제 수동적인 감정의 노예가 아닌 지적인 감정의 판독기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날선 공격을 곧이곧대로 받아치는 대신 그 이면의 데이터를 읽어내는 인지적 재구조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가 화를 낼 때 나를 무시한다고 인지하는 대신 저 사람의 전두엽 에너지가 오늘 완전히 방전되었구나 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독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6초만 멈추고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화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당신이 미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나 외롭고 지친 것인가?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만으로도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는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분노 아래에 숨겨진 허기진 마음을 먼저 읽어낼 때 당신은 비난의 연쇄 반응을 끊고 평온으로 나아가는 감정 해독사가 될 수 있습니다. 100점짜리 완벽한 이해는 환상일 뿐입니다. 서로의 약점이 서로를 핥히지 않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60점짜리 인내가 관계를 구원합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세상의 모진 바람을 견디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큼은 그 상처를 위로받고 싶어 안달난 불완전한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화를 냈던 이유는 그가 나를 가장 잘 알기에 내 고통을 가장 완벽하게 멈춰줄 수 있을 것이라는 비극적일 만큼 순수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눈부신 강점에 박수를 보내는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못나고 초라한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공격의 빌미나 비난의 도구로 삼는 대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역사로 조용히 읽어주는
성숙한 인내의 과정입니다. 상대의 분노 뒤에 숨겨진 아이 같은 슬픔을 발견하고 나의 분노 뒤에 숨겨진 초라한 공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판독기가 제안하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분노의 대상이 아닌 판독의 대상으로 다시 한번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당신이 그의 거친 비명 뒤에 숨겨진 떨리는 진심을 먼저 읽어줄 때 비로소 당신의 가정은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당신의 후회를 자책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 후회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랑의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복잡한 마음을 팩트 기반으로 명쾌하게 읽어드리는 곳 마음 판독기였습니다.